교재는 필수서 어디를 참고하시면 되냐면 27쪽을 펴시면 돼. 필수서는 27쪽. 지금 어디 오고 있냐면 이제 뭘 공부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서 여기에서 성립 요건 중에 의사 표시가 존재해야 되고 효력 요건 중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의사를 결정할 때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효력 요건이 결여된 비통 착사강의 효력이 있지? 이걸 이제 다시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비통 착사강이 뭐냐 이것만 강의하고 조건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될 텐데 일치하지 않고 하자가 있는 경우의 유형을 통틀어서 27쪽에 비진이 표시다 이런 비정상적 의사 표시다 이런 말을 써. 그럼 거기에 비정상적 의사 표시에 크게 보면 의사의 우위를 봐봐. 의사의 흠결 그리고 의사의 하자 두 가지로 나눠지지. 그래서 여기 보면 봐. 이 비정상적 의사 표시에서는 여기는 왼쪽으로 썼어. 여러분 책은 위로 썼지. 의사의 흠결이란 의사와 표시,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 그런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흠결이란 딱 그걸 보는 순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걸 알아야 돼. 밑에 보면 의사의 흠결은 오른쪽 봤더니 의사, 표시, X 이렇게 돼 있지? 불일치다 그 말이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것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의사의 하자는 오른쪽 의사의 하자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어. 그런데 의사를 결정할 때 내가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했다. 의사를 정할 때 하자를 의사의 하자라고 그래. 의사의 하자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교재에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도 쓰여 있어.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럼 여기서 의사의 하자는 일단 여러분들이 의사의 하자다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는 말이 나오면 일치한다는 거다 이걸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의사의 하자는 일치는 안 한다. 일치는 한다. 일치는 하지만 의사를 결정할 때에 문제가 있었다. 이걸 의사의 하자라고 그래. 그러면 의사의 흠결에는 의도적으로 의사를 속마음을 요거야. 갑이 의사가 얼마냐면 내가 을에게 토지를 96만에 팔아야 되겠다. 이게 의사야. 의사. 그런데 계약서에는 이렇게 썼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의사가 96만 원, 표시가 69만 원이므로 의사와 표시가 같아 달라. 이걸 의사의 흠결. 근데 여기에 의사의 흠결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경우를 의식적이라고 그래. 일부러 썼다 그 말이야. 근데 실수로 이렇게 썼으면 무의식적. 그래서 의도적으로 쓴 경우와 의도하지 않고 쓴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의식적은 일부러 그런 뜻이야. 의식적은.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의식적 흠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봐. 의식적 흠결에는 비진이 표시가 있어.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혼자서 한 거짓말이야. 그럼 자 봐. 거짓말인 줄 알고 하는 거다고 모르고 하는 거다고. 알고 하는 게 거짓말이지 모르고 하면 거짓말이 아니지.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혼자서 한 거짓말을 의식적 흠결이라고 하고 또 의식적 흠결에 둘이 여기는 비진이 표시는 아까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렇게 외웠어. 그 다음에 의식적 흠결에 둘이 짜고 한 거짓말을 통정의 표시라고 그래.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둘이 짜고 거짓말 했으므로 두 사람 모두를 보여줄 필요 없지.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무효. 근데 그 무효가 절대적이었어, 상대적이었어. 지금 의사표시에서 무효는 상대적으로 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무의식적 흠결은 실수로 이렇게 써버린 게 아니라 실수로. 이런 걸 착오라고 그래. 그래서 착오는 이것을 실수로 속에 있는 말이다, 없는 말이다. 속에 없는 말, 실수로. 그래서 착오는 일단 유효로 했다가 취소하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의사의 하자는 여기. 지금 자 1번의 경우는 이렇고 2번은 의사가 96만 원이고 그리고 표시도 이렇게 썼어. 그런데 이렇게 쓰고 의사를 왜 96만에 팔 의사를 정했냐면 속아서
또는 누군가의 협박에 의해서 이렇게 쓴 거야. 협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는 지금 일치했지. 그래서 우리 네 토지 주위에 쓰레기장 생긴다라고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기망이라고 그래. 그래서 기망당해서 이렇게 정했지. 표시도 이렇게 했지. 근데 나중에 우리 기망한 내용과는 달리 쓰레기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시청이 들어서는 거지. 그래서 의사를 정할 때 쓰레기장 생긴다고 판단했다. 자기가 의사를 정했는데 알아서 정한 거예요. 누군가에 속아서 정한 거야. 그것을 의사의 하자라고 그래. 의사를 결정할 때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하자.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93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교재 기본서. 자, 기본서 93페이지 갔더니 5번 봤더니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 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딱 읽었을 때 공부를 아는 사람들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불일치인 줄 알아.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일치야. 일단 불일치야. 근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다. 그럼 틀려. 이런 것들이. 정리한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 일치하지 않아. 일치해. 그런데 의사를 결정할 때 아까 우리는 요거 배우지 않았어. 의사를 결정할 때 첫째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의사를 결정할 때 술 먹고 했으면 술 먹고 계약서를 썼다면 의사를 정할 때 목적이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정했지? 그래서 무효가 되었던 것이야. 근데 지금은 의사를 결정할 때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속아서 결정해야 돼요. 자, 의사를 결정할 때는 자유롭게 결정해야지. 근데 사기당해서 결정했다든가 협박해서 결정해서 계약서 썼지? 그럼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사 표시에서 이제 무효 사유를 결정하는 것이야. 그래서 결정하면 자, 여기에 사기나 강박은 사기는 속아서 속에 있는 말. 여기 주의하셔야 돼. 사기는 속에 있는 말에서 없는 말에서 속에 있는 말. 강박에 의한 경우는 속에 있는 말. 공포심에 빠져서 속에 있는 말. 위에는 속에 없는 말. 위에는 속에 없는 말이야 다. 여기는 속에 있는 말. 그래서 결정하면 정리하자. 의사의 하자는 의사의 하자라고 안 쓰고 하자인 의사표시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일치라고 불일치라고. 불일치. 여기는 일치, 여기는 불일치. 위에 그러니까 의사의 흠결 말 자체가 왜 이런 말을 내가 강조해 주냐면 여러분들 그냥 조문 한 번만 읽어보자. 페이지. 대리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페이지 대리행위의 효력에서 여러분들 교재 119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 자, 113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113페이지를 한번 갔더니 거기에 조문이 116조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왜 이런 말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냐면 거기에 논리를 여기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읽어보면 자, 거기에 116조의 제목이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쓰여 있죠. 그러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이렇게 나오지. 네모 쳐봐. 의사의 흠결. 반드시 앉아. 반드시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공부해야 돼. 그래야 자세가 바르돼야 정신도 똑바르죠. 그 의사의 흠결이라는 것은 썼으면 요걸 가리킨 비통착을 가리킨다 그 말이야. 의사의 흠결 이런 말에 나오면 사기 강박이야 비통착이야. 메모해. 비통착 이걸 의미하고 있어 지금. 비진이 통정
차고. 그러니까 대리인이 이봐. 대리인이 의사표시했을 때 비진의 표시인가 통정의 표시인가 사기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거야. 결정할 때는 끝에 봐. 끝에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밑줄 것이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그리고 이제 의사의 흠결이라는 말 썼고 여기 봐라. 의사의 흠결이라는 말 썼고 바로 사기 강박을 나오잖아 지금. 좀 116쪽 읽어본다. 다시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네모 그 다음에 사기 강박 네모 쳐봐. 사기 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즉 대리행위에서는 여기 봐. 대리행위에서는 대리인이 사기당했는지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거짓말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착오였는지를 결정할 때는 대리인만 보고 결정한다 그 말이야. 대리인만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대리 배울 때 요 의사의 흠결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럼 그때 야 의사의 흠결이 뭘 가리키냐? 비통 착사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따로따로 나왔잖아. 사기 강박 의사의 흠결이라는 말을 분명히 구분해서 썼지 이런 게. 그런 데서 읽을 때 필요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가서 비진의 표시가 무슨 뜻인지 조문만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자 페이지. 자 그러면 의사의 흠결 가서 이제 효력만 한번 읽어보고 갈 거예요. 교재 73쪽으로 한번 가보자. 73쪽. 73쪽에 여기 효력만 한번 읽어보고 부관으로 갈 거예요. 자 1항. 자, 진의 아님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 봐.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 비진의 표시야. 혼자서 한 거짓말. 그럼 효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원칙이 유효지 그 말. 원칙이 유효. 효력이 있다 맺을 것이고 유효 이렇게 써. 효력이 있다 맺을 것이고. 효력이 있다 맺을 것이고 여기 봐라. 효력이 이렇게 써놨잖아. 있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써놨잖아. 원칙이 유효다 그런 뜻이야. 효력이 있다. 2항.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했을 때 상대방이 내 속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무효로 한다. 여봐 상대방이 동그라미 쳐. 그러나에다가 상대방에다가 상 알았거나에다가 알 수 있었지. 수 동그라미 쳐. 상할 수 이렇게. 그럼 비진의 표시가 이제 앞으로 상할 수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약해서 상할 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 그러면 상할 수이면 무효이다 이 정도. 자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 여기서 이렇게 쓰잖아.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인 경우 이렇게 썼잖아. 비진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 유효인 경우 원칙 유효 예외 무효인데 무효인 경우에는 단서 다른 거야. 무효의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야 상대적 무효야. 상대적 무효잖아.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즉 여기 봐. 내가 거짓말 했을 때 원칙은 유효지만 유효. 상할 수이면 무효. 그때 무효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써놨잖아. 그때 무효. 유효인 경우를 물은 게 아니고 무효가 되었을 때는 상대적이다 이 정도. 자 넘겨.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보자. 78쪽에 108쪽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통정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통정이 무슨 뜻이냐면 양해 그리고 또는 합의 이런 말이 나와요. 양해 또는 합의 이런 말이 나와. 통정에다 하면 동그라미 쳐. 통정. 그러니까 상대방과 합의해서 허위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그런 뜻이야. 상대방과 합의해서. 그래서 여기 통정이란 합의해서 허위로 한 거짓말은 무효로 한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러면 2항 봤더니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 그랬죠. 그러면 허위 표시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야 상대적 무효야? 상대적 무효지 이렇게. 자, 한 장 넘겨. 그 다음에 차고
여러분들 교재 착오는 84쪽 보시죠. 84쪽. 84페이지 갔더니 그 04번에 착오 나오죠? 여기야. 착오는 그냥 착오. 동그라미 쳐봐. 착오. 착오. 그 이것이야. 착오는 착각에 의한 오류 이렇게 한 거예요. 착각에 의한 오류. 이걸 착오라고 그래. 착각에 의해서 계약서 내용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착각에 의해서 계약서가 오류 잘못되었다 그 말이지. 착각에 의해서 계약서 내용이 잘못되었다. 그걸 착오라고 그래. 그럼 착각으로 계약서 내용을 잘못 썼다면 유효냐 무효냐 보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각이 있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면 이것을 상대적 취소 또는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상대적 무효 이렇게 가지. 그 다음에 두 장 넘겨서 73쪽. 73쪽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는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쓰여 있지. 그래서 자 외워본다. 1랑 읽어보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시작. 110조 1항 다시 한번 시작.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봐. 사기 강박은 일치여 불일치야. 사기 강박은 일치. 근데 의사를 자유롭게 못 정했다. 93페이지 받고.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 여기까지가 의사표시 효력이야 이게. 그러면 어디를 볼 거냐면 부관으로 넘어갈 거야. 용어 정리하니까 이번 달에. 그래서 대리는 다음에 또 공부를 해야 돼. 자세하게. 그러니까 대리는 간단하게 간단한 것이 아니므로 이번 달에는 대리를 자세히 할 수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냐면 156페이지로 가셔. 그리고 필수서는 57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전체 보기 오늘 프린트 한번 보죠. 전체 보기. 오늘 나라들은 큰 프린트를 보시면 전체 보기는 그 삼각형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층이 조건기한 나오지? 그 맨 위에 있는 층 프린트를 한번 펴셔봐. 이렇게 펴보시면 맨 위에 있는 삼각형에 조건기한 보이나요? 여기. 지금 이제 오늘은 조건기한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제 그거 올 차례야. 그거 하려고 그래. 조건기한. 그래서 지금 몇 층을 배우냐면 몇 층짜리 우리는 5층짜리를 배우는데 5층짜리를 배우는데 조건기한은 몇 층에서 살아있어. 지금 5층짜리를 공부하는구나. 그러면 자 조건과 기한을 우리 법전에서는 뭐라고도 나오냐면 메모해. 조건과 기한을 오른쪽에다가 부관 이렇게 써봐. 부관. 조건과 기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표현을 우리는 부수된 부관이다. 한글로 써. 여러분들은 부관이다 이런 말을 써. 그러면 자 158페이지 동그라미 하나만 쳐. 조건이란 의의를 봐. 의의의 조건이란 효력에 동그라미 쳐. 기본서에다 아무 데나 동그라미 쳐. 발생 소멸에다 동그라미 쳐봐. 발생 소멸. 그리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다가 장불사. 저 필수서 57쪽에 필수서를 찾아. 거기다가 조건이란 발생 소멸을 장불사. 그 다음에 기한은 뒤에 있거든. 그 기한을 같이 써놓으면 좋을 텐데. 자, 기한을 넘겨. 164쪽. 164쪽에 맨 위에 자, 네모쳐. 발소.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에다가 효력에다가 발생 소멸에다가 발소. 그리고
채무이행. 자,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 여기다 메모쳐. 채무이행.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 메모쳤나? 지금 164쪽을 펴라고 그래서 기본서 아니면 57쪽 표도 똑같이 있어. 요약집 57페이지에 여기 봐. 여기다 뭐라고 써있냐면 57페이지를 펴버려. 차라리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자, 57페이지에 기한은 여기 기한은 장확사다 그 말이야. 기한은. 조건은 장불사. 일단 표현이 이런 것이야. 갑이 을에게 우리는 부동산 공범으로 을에게 토지를 한 필 주마.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토지를 한 필 주마. 첫째, 네가 중개사 취득하면 준다. 단서 달았어. 2번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준다. 단서 달았다고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단서를 봐. 네가 중개사 취득하면 준다고 단서 달았을 때 이 단서는 취득하는 날이 올지 안 올지 장래 그날이 올지 안 올지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하잖아. 두 번째 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그 사실은 장래 사실이지. 그리고 장래 그날이 올지 안 올지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하잖아. 이런 걸 기한, 위에를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은 장불사, 기한은 장확사. 구별할 때 지금 봐. 조건은 장불사에 의존해. 기한은 장확사에 의존한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네가 25살 25에 생일이 되면 자동차 하나 사준다 그래서 그러면 25에 생일이 되면 자동차 사준다는 사실은 장래 그날이 오잖아요. 그런 걸 다 기한이라고 그래. 그래서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은 장확사, 장불사다 하시면 돼. 그런데 여러분들 채무이행이 중요한 거야. 채무이행하는 날은 여러분들 돈을 빌려 쓴 경우에 돈을 빌려 썼을 때 면제라는 사실이 없는 날은 언젠가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채무이행하는 날은 틀림없이 오더라 안 오더라? 오지. 그러니까 채무이행 해야 한다 그러면 그때는 기한이 되는 것이야 이게. 그래서 일단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 이해하셨지? 조건은 장불사, 기한은 장확사.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을 해. 그러면 조건의 종류에는 정지 조건도 있고 해제 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기한의 종류에는 시기라는 것도 있고 종기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우리 시험에 여러분들 바로 57쪽에 그 1번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와. 그래서 요 문제를 구별해 줘야 돼. 여기 봐. 크리스마스가 되면 장갑 사주겠다. 크리스마스는 틀림없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한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네가 중개사 취득하면 준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건이지. 그런데 조건과 기한을 구별할 때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경우가 판례인데 바로 밑에 여러분들 요약집 바로 밑에 쓰여 있어. 뭐라고 됐냐면 여기 봐. 그대로 부관에 이것을 부관이라고 그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쓰여 있어. 그래 봐. 여기 봐. 채무를 자, 여기를 봐야 돼.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기한. 채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조건이야. 따라서 조건과 기한을 구별할 때 채무 이행해야 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조건. 여기 채무 이행하는 날은 기한이라고 하지 않았어. 채무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기한. 채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조건. 자, 밑줄 그셔봐. 거기다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밑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밑줄 그시고 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 구별해야 돼.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지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표현은 조건이겠어 기한이겠어? 기한이다 이렇게 봐야 돼. 여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거에 상당하다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상당하다면 조여 기여. 조. 채무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기. 왜? 채무 이행하는 날이 틀림없이 오니까. 채무 이행해야 한다 그러면 뭐라고? 기. 채무 이행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조. 이렇게 이것이 이걸 갖고 구별해야 되고, 이 내용을 잘 외우나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이것이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이다. 물론 사례를 봤을 때 뭐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런 거. 그래서 쉽게 구별할 수 있지. 네가 아들에게 지금 대학교 4학년이야. 네 대학 졸업하거든 자동차 사준다.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 의사는 졸업하면 틀림없이 사준다는 의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상황에 의해서 보면 대학 졸업하는 것은 틀림없지. 그럼 기한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조건으로 볼 것인가 기한으로 볼 것인가는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구별 기준이 요 판례가 하나 있었으니까 요걸 하나 잘 갖고 기억하시라는 것이야.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요 조건의 종류에는 여기 봐, 정지 조건도 있고 해제 조건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머리 아프지만 요거 적지 마시고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 삼각형에 페이지 여러분들 그 14페이지로 한번 가봐. 14페이지 여기 14페이지에 지금 여기 불확정적 이유를 구별해야 되는데 거기에 맨 밑에 양가로 2번을 봐. 맨 밑에 양가로 2번. 불확정적 무효에는 무권대리 행위,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 정지 조건 나오지. 정 동그라미 있죠. 지금 여기 정지 조건 여기 나오잖아. 정. 그 다음에 시기 있는 법률행위 시 여기가 나오네. 정시 동그라미 있죠. 정지 조건 있는 행위, 시기 있는 법률행위가 바로 정시는 불확정적 무효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 정시는 확정적 무효야 불확정적 무효야? 불확정적 무효. 이제 그거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여기 봐. 갑이 아들에게 증여를 해. 내가 너한테 토지 하나 주마.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뭔가 요구를 해. 단서를 다는데 그 단서에는 조건도 있고 또 기한도 있고. 근데 아까 조건과 기한 구별했지? 조건은 장불사, 기한은 장확사. 그리고 조건에는 아까 2개 있다고 그랬나? 정지 조건과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 다음에 기한에는 역시 시기와 종기. 그런데 단서가 뭐라고 되냐? 아까 조건을 배울 때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불사에 의존한다, 장확사에 의존한다 그랬어. 발생 소멸을. 연결이 돼야 돼. 그러므로 잘 봐. 네가 중개사 취득하면 집을 준다 그래서. 그러면 중개사 취득하면 주택을 준다 했을 때 중개사 취득하는 날이 오면 주택을 주시오는 효력이 발생하지? 발생하잖아. 그런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지 조건 아까 정지 조건 효력이 발생을 해, 소멸을 해. 발생. 다시 여러분들 필수서 57페이지에 맨 위에 57페이지를 한번 가봐. 57페이지에 다시 한번 가본다. 맨 위에 발생 소멸 보여 안 보여? 발생 소멸을 장부르사에 의존한다, 장확사에 의존한다 그러지? 지금 여기 발생 소멸을 의존하는 거야. 발생 소멸을. 그럼 발생은 유효와 같아. 소멸은 무효와 같고. 그래서 잘 봐. 그러면 여러분들 해제 조건은 일반적으로 해제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 버리잖아. 해제는.
그럼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발생하겠어, 소멸하겠어. 눈치가 그런 눈치는 있어야 돼. 그래서 쫙 봤더니 이봐, 중개사 취득할 때까지 아버지가 취득할 때까지 집을 주겠다 그랬지. 그럼 취득하는 날이 오면 증의 효력이 취득할 때까지 주마고 그러지 않았어. 그럼 취득하게 되면 주택 내놓아야 돼. 꼭 갖고 있어야 돼. 의미가 중개사 취득할 때까지 준다고 그랬으니까 취득하게 되면 주택의 소유권이 상실하잖아 지금. 의미가. 그럼 저건 소멸하지 이렇게. 그래서 취득했어. 자, 취득. 그럼 효력이 발생을 해, 소멸을 해. 이런 조건을 해제 조건. 발생하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소멸하면 해제 조건. 그럼 시기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에. 그래서 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주택을 준다. 그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날은 틀림없이 오지. 그러면 이제 기한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도록 뭔가 노력을 하냐? 아버지가 약을 막 주어?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자연적으로 그날이 오는 거지. 그래서 기한은 성취라고 하지 않고 도래라고 써. 도래. 그래서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발생하지? 그럼 발생하면 여기 발생한다. 그것을 시기. 그럼 종기는 여기서 봐. 발생하겠냐 소멸하겠냐 눈치가.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눈치도 좀 한 5단은 좀 돼야 돼. 5단. 그래서 지금 발생 아니면 소멸하고 맞춰라고 그랬더니 발생 아니면 소멸을 찍으라고 그랬더니 시기는 시작하니까 발생할 것이고 종기는 발생하겠냐 없어지겠냐. 낱말 뜻에 다 있어. 낱말 뜻에. 그래서 종기는 자,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주택을 준다고 그랬지. 그러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주택을 준다 했으면 돌아가시는 날이 왔지. 그러면 주택에서 지금까지 취득했던 권리가 발생을 해, 소멸을 해. 소멸. 이것을 종기라고 그래. 또 어려울 거 없어. 자, 그래서 일단 그럼 이제 이렇게 외워. 영, 나도 이렇게 진짜 이런 거 하기 싫어. 나 이런 거 하려고도 죽고 싶어. 나 이런 거 하려고도 정말 죽고 싶다고. 아이씨. 이런 거 낱말 앞에 있잖아. 머리 앞에서 따서 외우게 하는 거 진짜 강사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주 그냥 죽고 싶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외워봐. 시발정발 해소종소 시작. 다시 시발정발 해소종소. 이런 거 하려거든 죽고 싶다고. 시발정발 해소종소. 그리고 여기 봐. 자격증 취득하면 여기 봐. 네가 중개사 취득할 때까지 취득한다면 주택을 주마 했을 때 여기 봐. 아버지가 1번에 단서를 달아서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면 주택을 준다 했을 때 취득하면 그때부터 주택을 주시오 해야지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주시오 할 수는 없어. 이건 소구표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는 자격증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야지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생길 수는 없어. 그래서 시발정발 해소종소 소구표 없다 이렇게 외워야 돼. 자, 한번 외워본다. 시발정발 해소종소 소구표 없다 이렇게 외워. 이것이 그냥 효력이야. 효력. 그러면 요 발생이나 소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효무효야. 발생이나 소멸은 유효무효. 다시 한다. 시발정발 해소종소. 그리고 남들은 이 얘기할 때 자기만 가만히 있으면 있지 아는 척하고 그거 별로 좋은 표정 아니야. 여기서 혼자 한다. 성훈이 너 여기 한번 읽어봐. 시작. 외워놔야 돼. 시발정발 해소종소 소구표 없고 그 다음에 이거 하느라고 산에 다니면서 우리 세 사람 가족이 노래 오느라고 엄청 애썼어. 이따가 봐. 장불사는 조건, 장학사는 기한,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외우느라고 엄청 애썼다고. 자, 여러분, 장불사는 조건, 장학사는 기한, 기해무, 불정무 이런 게 있어. 이따가.
그래서 시발, 정발, 해소, 종소, 소급이 없다. 이거는 조건이 성취되면, 이거 봐, 성취되면 소요, 비소요. 그래서 앞으로 소다, 비소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시험에 꼭 틀리게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면 지금부터 주시오 흐름이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주시오 그럴 수는 없어. 이따가 다만 배울 텐데 조건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소급표 인정해도 돼. 조건은. 근데 기한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절대 소급표가 없다. 이따가 배울 거예요. 이따가. 이것이 조건의 종류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교재 한 장 넘겨보셔. 이제 뭘 물어보냐면 필수서의 58페이지에 그 박스에 요 기성조건, 불능조건 나오지? 요게 이제 여러분들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 박스에 거기에 그 3번 밑에 박스에 보면 일단 시발, 정발, 해소, 종소는 해결했어. 시발, 정발, 해소, 종소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불능조건과 기성조건이 있어. 불능조건과 기성조건. 그래서 거기에 기성조건, 불능조건 박스 나오지? 두 번째 칸에. 거기다 별 표시고 여기 기성조건, 불능조건. 네모. 여기 봐. 조건의 종류에는 정지조건도 있고 해제조건도 있었지? 근데 정지조건은 성취되면 발생이었어. 소멸했어. 시발, 정발, 해소, 종소 소멸했지. 이렇게. 소멸. 성취되었을 때. 그래서 성취되었을 때 그러면 같이 외워야 돼. 정성발 시작. 해성소. 그래서 아까 시발, 정발, 해소, 종소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입문 오시는 분들은 조건 기한을 조금 까다롭게 생각을 해. 그래서 그건 기본적으로 외워놔야 돼. 이해하려거든. 자, 여기 봐. 중개사 취득하면 주택을 준다고 그랬지. 그러면 취득하는 날이 오면 집을 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 친구가 이미 취득했대. 이미 취득했어.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조건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 여기 봐. 요 앞을 봐야 돼. 중개사 취득하면 주택을 준다. 이 내용은 이 내용만 딱 봤을 때는 정지 조건이야, 해제 조건이야. 이 내용을 보고 정지 조건이라는 걸 판단해야지. 왜? 자격증 취득하면 주택을 주마 그랬으니까 취득하는 날이 오면 주택을 주시오는 효력이 생기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정지 조건 아니냐. 그런데 성은이 네가 운전면허 취득하면 자동차 주마 그래서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거. 근데 이미 취득했다니까. 그러면 운전면허 취득한 아들에게 운전면허증 따면 자동차 주마하고 했다면 이미 취득했으니까는 효력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머릿속에 기억해. 그래서 이미 자격증 취득한 사람에게 네가 자격증 취득하면 주택을 주마 했을 때 봐. 일단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정성발이었지. 시발, 정발. 맞아? 그런데 이미 취득했다면 이건 의미 파악이야. 의미 파악. 자격증 이미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하거든 1억을 준다고 그랬어. 성은이 너 취득하면 내가 1억 주마. 근데 이놈이 군대 가서 취득해온 거예요. 그럼 1억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것은 조건 붙이나 마나 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정지 조건으로 돼 있으면 그것은 이미 조건 있으나 마나 하는 행위가 되었지. 그러므로 조건 없는 행위가 되어서 유효다 그런 뜻이야. 그것이 여러분들 그 박스에 58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박스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뭐라고 되냐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다 이렇게 쓰여있지? 박스에 이렇게 돼 있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돼 있으면 조건 없는 행위로서 유효다 이렇게 쓰여있어. 됐나? 그 다음에 여기 자격증 취득하면 주택을 준다 했고 두 번째 봐.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주택을 준다고 그랬지. 그러면 태양이 서쪽에서 뜨거든 주택을 준다 했을 때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고 하는 사실은 불가능하지. 그러면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정성발 발생했는데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주택을 준다 했을 때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고 하는 조건의 성취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불가능한 사실이 정지 조건이 되고 불능 조건이라고 그래. 그럼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돼 있다면 잘 봐. 이게 이해해야 돼. 정지 조건은 일단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기본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불능 조건은 성취가 불가능하잖아. 성취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런 효력은 무효다 그런 뜻이야. 더 쉽게 말하면 나봐.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왜 혼자가 할아버지 손잡고 지금 운동장 산책을 해. 맨발로 뭐 땅 밟기 한다든가. 할아버지가 80세야. 근데 뭐라고 단자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가 10분에 운동장 10바퀴 돈다면 내가 1,000만 원 주겠다고 그래. 그럼 할아버지께서 10분에 그 큰 학교 운동장 10바퀴 돌 수 있나? 우리 1000m 달리기도 못하잖아 10분에. 그래서 정리 할아버지께서 이 의미 파악을 해야 돼. 이거 좀 어려우니까.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께서 10분에 운동장 그럼 10바퀴는 되는데 그럼 20바퀴로 해. 20바퀴 돈다면 1,000만 원 주겠다. 그럼 잘 들어. 그날에 조건이 일단 성취되는 걸 봐. 할아버지께서 운동장 10바퀴 돈다면 1,000만 원 주겠다 했을 때 10바퀴 돌면 1,000만 원 줘야지. 정지 조건이지. 그런데 10바퀴 돌 수 있다는 사실이 생기는 게 불가능하잖아. 그럼 그날의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발생하는데 성취가 불가능하면 생길 수가 없지. 그래서 불가능한 사실이 정지 조건으로 돼 있으면 무효다 그런 뜻이야. 효력이. 이해 가죠? 이해해야 돼. 이해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 일단 시발정발을 해야 된다니까. 시발정발.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발생. 근데 성취가 불가능하면 발생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무효다 그런 뜻이야. 이것은 내가 나보다 더 잘 가르친 사람 있는가 봤더니 없어. 유튜브 아침부터 나도 다 보고 왔다고. 그런데 이보다 더 쉽게 가르치는 방법은 없다고. 두 번째, 해제 조건도 봐. 해제 조건에 잘 들어. 불가능한 사실이 정지 조건으로 돼 있으면 또는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말을 막 만들어. 그건 출제위원의 마음이야. 이렇게 어떻게 표현될지는 알 수 없어. 그 다음 해제 조건 해봐. 중개사 취득할 때까지 주택을 준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이 낱말만 딱 봤을 때 취득하는 날이 오면 주택을 준다 했으면 이거 해제 조건이야. 해제 조건. 그런데 성은아 너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 줄게 그런 거야. 취득할 때까지. 취득할 때까지 생활비 준다고 그랬어. 해제 조건이지. 그럼 취득해버렸다면 이미 취득해버렸어. 기성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이미 이루어졌어. 그러면 네가 취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주겠다 했는데 취득해버린 거예요. 그럼 100만 원씩 줄 의무가 생겨 안 생겨? 그래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이번에는 할아버지 왜 태양이 서쪽에서 뜰 때 손자가 그런 거야. 태양이 서쪽에서 뜰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주겠대. 그러면 태양이 서쪽에서 뜰 때까지 봐. 태양이 서쪽에서 뜰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준다 그러면 일단 해소잖아. 조건이 성취되면 소멸하니까 해제 조건 아니야. 일단 그날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차치하고 이게 이 조건이 정지냐 해제냐 먼저 따져. 태양이 서쪽에서 뜰 때까지 100만 원씩을 주겠다. 이 말은 해제 조건이지. 그런데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면 불가능한 사실 해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소멸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사실이 해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될 일이 없지. 그러므로 조건 없는 행위로서 유효다 그런 뜻이야. 잘못했어. 조건 행위로서 여기는 여러분들 볼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들 조건 없는 행위로 쓰여 있잖아요. 거기 봐.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거기 한번 봐.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 맨 밑에 봐.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오른쪽 효력은 조건 없는 행위로서 처음부터 유효다 그랬지? 이렇게 여기 봐. 조건 없는 행위나 유효나 같은 표현이야. 조건 없는 행위나 유효나 같은 표현이라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자. 갑이 우리에게 할아버지에게 저기 보지 말어. 여기 봐. 여기 보라고. 할아버지에게 태양이 서쪽에서 뜰 때까지 매달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태양이 서쪽에서 뜰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드리겠다 그랬어. 그러면 평생 준다는 얘기야? 죽을 때까지 준다는 얘기냐고? 아니요. 얼른 결정을 해. 할아버지 왜 태양이 서쪽에서 뜰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드리겠다 그러면 도중에 주는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계속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 지금. 왜냐하면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리해. 태양이 서쪽에서 뜰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드리겠다. 그것은 일단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야. 태양이 서쪽에서 뜰 때까지 100만 원씩을 드리겠다는 얘기는 만약에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효력이 소멸해버리잖아. 일단 해제 조건이지. 근데 그날이 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불가능한 사실이 해제 조건으로 돼 있다면 평생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건 조건 없는 행위가 되어서 처음부터 유효다 그 말이야. 처음부터 유효. 그러면 이제 정리해봐.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아까 발생한다고 하지 않았어? 발생이나 유효나 같아. 발생이나 유효나 같다. 그런데 정지 조건이 성취가 불가능하면 유효가 될 수 없지. 그래서 무효가 된다 그 말이야.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어야 유효가 되는데 성취가 불가능하면 무효. 여기까지 됐나? 두 번째는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소멸해버리잖아. 아까 시발, 정발, 해소, 종소. 왜 입이 이렇게 나왔지? 왜 입이 이렇게 나왔어, 입이. 저기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아까 시발, 정발, 해소, 종소 했으니까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소멸하잖아. 근데 이미 성취되었으니까 다시 소멸할 필요도 없잖아. 이미 성취되었으니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효력이 없어, 그거.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아까 해성소였지. 근데 성취가 불가능하다니까. 그럼 소멸될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처음부터 조건 행위로서 유효다 그 말이야. 의미를 파악해. 의미를. 그러면 이제 또 외우는 방법이 시발 정발 안 해놓으면 안 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성의 사실이 기성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해제 조건이라면 원래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취되었으니까 무효가 돼버려. 기해 무 이렇게. 그 다음에 불가능한 사실이 정지 조건으로 돼 있으면 성취될 일이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해버리니까 무효가 되지. 근데 성취가 불가능하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으로 돼 있으면 이건 처음부터 유효 그 말이나 조건 없는 행위나 같아. 이렇게 조건 없는 행위로서 그냥 유효다 이렇게. 그래서 기해무 불정 이러고 외워놓든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든가 동영상 보면 정지 조건은 플러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별짓 다 하더라고. 플러스와 플러스는 플러스다 막 이렇게 가면서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다.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다. 어쩌고 해서 정신없어 헷갈려. 여기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효력이 뭐냐 이것도 어려우기 힘든데 이걸 별짓 다 한다고. 그래서 그거 보고 하려면 해. 그거 보고. 그래서 이 효력이, 이걸 효력을 지금 나오는 거라, 효력을.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여기 봐. 불능 조건과 기성 조건의 효력을 보시면 자, 봐. 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돼 있다고 봐. 그럼 효력이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으로 돼 있거나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돼 있다면 조건 없는 행위다. 여기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돼 있다면 효력이 조건 없는 행위다. 무효다. 무효네. 여기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이면 무효. 그러면 어디?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래. 그러면 여기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이렇게 해와야 돼. 그래서 쫙 봤더니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 이번에는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돼. 그러면 정성 발이었지? 그러니까 이미 유효. 그래서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 돼. 해제 조건은 소멸했지? 그러니까 이미 성취되었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 소멸했으니까. 그래서 기해무 이렇게 애우든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다시 효력을 봐. 조건이 이렇게 나와. 시험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했다. 교수들이 시험 출제위원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이렇게 길게 나오든가 아니면 조건이 기성 조건인 경우 이렇게 나오든가 그건 출제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져. 그러면 그 조건이 여기 봐. 정지 조건이었대. 그러면 정지 조건이었다. 그런데 이미 성취했다 나오잖아. 성취. 그러면 정지 조건은 이미 성취했으니까는 우리는 정지 조건은 시발 정발했었지. 그러니까 이미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이야 발생이야. 정지 조건은 시발 정발. 그러니까 이미 성취했지. 그러니까 이미 효력이 생긴다는 거야. 이미. 그러므로 이미 효력이 생겼으니까는 조건 없는 행위가 된다. 그런 뜻이야 이게. 기성 조건이 여기 봐.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미 효력이 생겼어. 그러므로 조건 없는 행위. 그 다음에 자,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으로 되어 있대. 자,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했다.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조건 없는 행위이다. 구별해. 그래서 이미 성취했으므로 무효가 될 수는 없어. 왜?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유효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져야 돼. 이렇게. 두 번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이걸 기성 조건이라고 그래.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 돼. 그럼 해제 조건은 이미 성취되었잖아. 원래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해성 소였지. 시발 정발 해소. 그러니까 성취가 되면 소멸했으니까 이미 성취했잖아. 그러면 무효가 돼버려야지. 그래서 그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행위다. 무효로 한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 이렇게 쓰여 있잖아. 그러면 무효로 한다. 이렇게. 책 찢어버리고 싶으면 찢어버려도 괜찮아. 그런데 어차피 고비를 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유효 무효만 물어봐. 조건은 뭐 등기와 관련된 것도 없고 단순히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 그것만 물어보니까 일단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외워야 돼. 기해무 불정무. 자, 세 번째 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성취할 수 했냐 없냐 요거 봐야지. 이미 옳지. 기 해놓고는 어쩌고 해버리면 안 돼. 바로 찍어버리면. 사람이 경솔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요 말을 불능 조건이다 이렇게 내도 되고 이런 말을 빼고 앞에 말로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로 물어봐. 그러면 이미 성취할 수 없다. 불능 조건이다. 근데 뒤에 해제 조건이냐 정지 조건이냐 따져. 그럼 만약에 정지 조건이라면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발생 아니야. 근데 성취가 불가능하니까 애초부터 무효가 돼버려. 불정무 이렇게. 그리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소멸할 일이 없지.
그래서 그 조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처음부터 유효. 할아버지께서 80 먹었어. 80. 그럼 80 먹은 할아버지에게도 꿈이 있어 없어? 꿈이 있지. 중개사 취득하고자 하는 꿈을 가질 수도 있어. 아, 나는 밖에 나가서 아구찜 하나 먹는 것이 꿈이다. 그건 돼지하고 똑같아. 그런 것들은. 먹는 거 있잖아요. 너는 취미가 뭐냐? 아, 나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취미래. 그 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는 오로지 먹는 것에 관심이 있지. 어떻게 사람의 뭐 취미 그런 것들이 먹는 것이 되어서 쓰겠냐? 하여튼 사람의 관심이나 취미는 먹는 것은 그냥 당연히 있는 거고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 사람은 어떻게 먹기 위해서 사냐? 그 돼지지. 살기 위해서 먹어.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잖아. 그 가치가 나는 우리 가족의 평온함을 위해서다. 그것도 가치요. 그 가치를 누가 폄훼할 수 있냐고 이게. 그래? 네 가치가 참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너는 뭐냐? 나는 이 사회에서 뒤떨어진 사람들을 좀 보살펴주기 위해서 내 살겠다. 그것도 가치지. 그건 아까 나는 우리 가정이 평온함을 위해서 살겠다. 그 가치보다 떨어져? 그러지 않아.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나름대로 다 역할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그 남원댁이지? 남원이라고 했나 집이? 순천? 아, 순창. 당신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 순창댁. 자격증 취득해서 자격증 취득해서 잘 먹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먹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안 돼. 그것은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동현이 너는 자격증 취득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보다 더 높은 것을 내가 뭔가를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것도 높은 가치야. 단기간의 가치. 그래? 나 단기간에 자격증 취득해서 우리 어머니가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찌 사소한 가치냐고. 보다 더 작은 가치에서 추구해 가는 거지.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대. 그럼 불능 조건이야.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 돼. 해제 조건. 그러면 무효여 조건은 행위야. 왜냐하면 소멸될 일이 없잖아.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소멸하는데 소멸이 불가능하므로 애초부터 유효다. 그 말. 애초부터 조건은 행위. 그래서 여기 기정이와 불해는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이렇게 같이 다 외워놔야 되는 것들. 어쩔 수 없다고. 내가 못 가르쳐서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 제일 헷갈려 한다고. 자, 그러면 58페이지에 여러분들 요약집에 문제 한번 보자. 58페이지에. 맨 밑에 58페이지 4번 보면 4번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을 해제 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을 해제 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맞아? 여기 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 해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여 조건 없는 법률행위야. 이렇게 하면 맞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법률행위 효력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걸 어렵다 쉽다 하지 말고 잘 이해해놔야 돼. 5번 봐. 5번. 이와 같이 짧게 되는 경우도 있어. 5번.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여기 봐. 어디 있어? 기성조건. 이미 성취했대. 이미. 그럼 이미 성취했으면 이미 성취한 것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이미 성취했지? 그렇기 때문에 정지조건은 성취가 되면 유효가 되잖아. 이미 성취했으니까 처음부터 유효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므로 조건 없는 행위. 그래서 어디 5번 봤더니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맞아? 맞잖아. 그렇게. 6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렇게 냈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뒤에 봤더니 정지 조건이 돼. 그 조건이 무슨 조건이야?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그랬잖아. 그러므로 무효요.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야.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그래서 이렇게 기정이와 불해는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이해 갔나? 그래서 시발, 정발, 해소, 종소, 소급, 보고 그 다음에 장불사하는 조건, 장확사하는 기한,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외워야 돼. 기해무, 불정무. 기정이와 불해는 조건 없이 유효. 그렇게 쭉 외워줘야 돼 저걸. 그 다음에 요거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쉬었다 공부하자고요. 여기 봐. 법률행위는 계약이 딱 성립이 되면 확정유효, 확정무효, 불확정무효, 불확정유효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정지조건은 여기니까 여기 불확정무효. 그럼 어떻게 하면 확정유효가 돼? 정지조건은. 응? 정지조건은 어떻게 하면 성취되면 유효가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무효가 되냐면 불성취. 근데 아까 정지조건이 불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지 않았어. 해제조건은 어떻게 하면 유효야? 응? 해제조건은 어떻게 하면 무효요? 성취. 아까 소멸한다고 하지 않았어. 시발, 정발, 해소, 종소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유효냐면 불성취. 이렇게 해서 일단 조건의 효력은 여기서 마치자고. 일단 5분간 휴식하죠.